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 마칠 때 저희가 3월 2일 월요일 쉬고 3월 3일 화요일에 뵙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벌어진 엄청난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가족 여러분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또 알기 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란의 37년 철권 통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아침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군 수뇌부 최소 40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란 양쪽 모두 앞으로 계속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상황은 악화하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의 의도, 이란의 운명, 중동과 우리 한반도에 끼칠 영향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과 약 1시간 동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교부가요. 이란 사태 관련해서 중동 지역 7개 나라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CNN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가 밝히길 쿠웨이트에서 미군 군용기가 여러 대가 추락했다 이런 보도도 CNN이 쿠웨이트 정부를 인용해서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러 속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막으로도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거부터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 하메네이를 제거할 것이다 예상하셨습니까? 시점이 좀 빨랐고요. 예. 적어도 오늘 예정돼 있던 비엔나에서 실무 협상 이후에 결정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은 이란 측과 미국 측에 상당히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에 오바마와 합의했던 JCPO의 핵 협상보다도 훨씬 나쁜 조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약했고요. 그동안에 또 이란은 농축된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점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우리가 협상이 가능하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외무장관이나 그 자리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그로시가 배석했기 때문에 그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초강도의 이제 하메니 이제 표적 사례란 것도 저희들이 그 미사일이나 그 핵시설에 대한 가격을 하고 상황을 봐서 레짐 체인지로 갈 거라는 게 일방적인 예상이었는데 가장 센 3단계를 가장 먼저 이제 실험했던 것은 아마 트럼프가 장기전으로 어차피 힘드니까 어차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면 레짐 체인지라는 알리 하메니 지도자 제가 가장 확실한 효과 이걸 가장 최후의 카드를 가장 먼저 쓰면서 예상을 뒤엎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좀 극단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예상은 가능하지만 이 시점에라는 단서를 달면 좀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빨랐다는 건 인정하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새로 방법이 사용하는 게 협상은 기만 전술에 가까웠다. 사실은 저는 전쟁을 어차피 지금 전면전을 못하고 지상군 못 간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트럼프도 안 간다고 했으니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시설을 때렸으니까 이번엔 사람을 때릴 거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군을 때린다든지 요인들을 때리고 뭐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술레이마니를 1기 때 마지막에 사령관을 죽였거든요.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죽였고 그렇다면 이번에 아마 공격은 할 텐데 마두로처럼 이란에 저렇게 예상하고 숨어 있었던 하메네이를 이 폭살할 수 있었다는 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 전문가 두 분도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르다 싶은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협상을 초반에 보니까 이거 그냥 의지가 없구나 이란 얘네들. 이대로 가면 북한처럼 핵무기 무기로 삼아서 계속 끌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결단해야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낸 걸까요? 사실 핵 협상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3.67 우라늄은 이제 허용했고 그걸 이제 동결하기로 IAEA와 합의를 했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3년 만에 트럼프가 2018년에 완전히 이제 폐기했단 말이죠. 그 폐기의 이유가
2030년 일몰조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는 그 제재를 풀고 다시 핵 농출을 할 수 있는 이게 이란을 핵을 갖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적인 협정이다. 그걸 파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고강도 제재가 시작되면서 어차피 국제 협의를 깬 거는 미국이니까 또 이란은 그에 대한 농축을 60%의 농축을 한 400kg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사실 이걸 이제 원점으로 되돌리는 건 결코 협상은 쉽지 않은 것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장 핵무기를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란을 그렇게 급하게 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 핵은 이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직접 가격할 수 있는 초음속 탄도미사일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 위험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을 처음부터 깨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이제 전쟁 드라이버와 또 트럼프와 단기간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합치돼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핵시설보다는 미사일 산업 기반 그다음에 이제 요인 암살 같은 이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뭐 여기서 골프도 치고 뭐 외빈도 초청하고 하는데 여기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리조트 안에 상황실이 있나 봐요. USA 모자를 이렇게 쓰고 뒤에 보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지도 밑에 적혀 있거든요. 장대한 분노. 이번 미국 작전의 이름도 일부러 이렇게 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공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받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CIA가요. 공습 확인을 받기 전에 어느 한 테헤란의 장소에서 뭐 하메네이고 뭐 혁명수비대 뭐 사령관 등등 아주 그 이른바 VIP들이 몰려 있는 그래서 회의를 갖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상당 기간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보통은 밤에 기습을 해서 마두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회의 시점을 딱 알고 회의에 모였을 때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지금 40명이라고 알려진 수뇌부를 그냥 다 날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 이수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트럼프는 원래 마가 내부에서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우리가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계속 이스라엘이 설득하고 트럼프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이 설득을 해서 트럼프가 넘어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사실 CIA보다도 이스라엘이 워낙 막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중동학 전문가 사이는 잘 알려진 이제 얘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 중동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작년 6월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과학자가 어느 아파트 매토실에 잠자고 있는 것을 이제 표적했단 말이죠. 뭐 그 정도니까 뭐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정보력과 또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떨어진 결과이겠지요. 그러면은 저렇게 토요일 오전 9시 45분이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이란은 토요일이 이제 우리나라 월요일 정도로 한 주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회의 모일 거야라는 정보는 물론 CIA도 좀 뭐 있겠지만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로 파악해서 미국에 설득한 거다. 그렇게 저는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예 지금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전쟁의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란이 더 위협적이 됐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지난 6월에 작전으로 때렸는데 그리고 다 핵이 그냥 트럼프 직접 얘기했잖아요. 다 괴멸시켰다고 얘기했고.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거는 미사일인데 이참에 지금 이란 정부가 신정정부 이후에 1979년 이란 회교혁명 이후에 가장 약체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상군으로 들어가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같은 공화당인데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재앙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이란에 들어갔을까? 이 오판이거든요. 저는 보기에 그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밀면 이란 체제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저는 유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사일 위협을 바로 제거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트럼프에게는 핵 위협인데 핵 위협에 뭐가 달라졌다는 증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America first가 아니라 Israel first, America last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번 공격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로이터와 입소스가 한 뭐 여론조사 등등 봐도 반대입니다. 안 좋은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너무 입김에 휘둘린 거 아니야? 이런 뭐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핵은 아직 뭐 지금 이란은 NPT 핵 확산 금지조에 가입돼 있고 IAEA 사찰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은 될 수 있지만 당장 핵이 어떤 미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명분이 김 의원 말씀대로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인데 우리가 이게 아마 제네바를 거쳐서 비엔나에 갔으면 핵이 아주 전격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지금 이란을 괴멸시킬 수 있는 최대의 저를 잡았는데 이게 핵 협상이 진행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동 특사의 면면을 잘 보면은 이제 위트코프가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부단장인 제레드 쿠슈니가 사위로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 하워드 이제 같은 상무장관이나 또 스티븐 밀러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로비스트 역할을 동시에 했고 또 지금 가자에서 평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전쟁 이후에 미국이 참여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미국 입장보다도 이스라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격가질 수도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9시 45분에 어느 회의실에 이만큼 모인대라는 정보를 모사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휴민트든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든 다 그렇게 몇 년간 구축해온 휴민트에다 최근에 이제 테크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마두로도 생활 습관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 밀접으로 가서 모든 걸 패턴을 이제 해서 그 패턴인 하이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휴민트도 물론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도 그렇고 이번 하메네이도 그렇고 지상군조차 투입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또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노림수가 뭐냐? 이스라엘이 옆에서 많이 설득해서 이걸 받아들였든 어쨌든 노림수가 뭘까? 보면 가장 뭐 표면적으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란의 핵무기를 차단할 거다라는 큰 대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또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제 중동의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어떤 공존의 틀로서 어마어마한 이제 미국의 개발 이익이 있는데 여러분 이란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GCC 석유 나라 6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6개 나라 인구를 다 합해봐야 이란 인구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 세계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1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생필품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이거든요. 그 시장의 규모로 보면 어떤 미래의 미국의 국익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이제 염두에 뒀던 것 같고요.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탈중동하면서 미국은 지금 중동 석유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탈중동 이후에 새로운 미국의 이익을 이제 그랜드 미들리스트 플랜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한 축이 돼서 이란을 끌어들인다면 그 미국의 장밋빛이 열리는 거죠. 물론 그런 실현 가능성은 다른 문제이지만 뭐 그런 그랜드 플랜까지도 뭐 가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미국의 어떤 안보 축으로서 친한 나라 두 개를 딱 축으로 해서 중동을 좀 컨트롤하겠다. 보시면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동에서는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냥 나오기가 불안하잖아요. 사실 1기 때는
계획이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붙여서 이란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서 미국이 개입 안 되게 빠질라 그랬는데 예.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은 찬스가 왔다고 보는 거죠. 아예 이란까지 친미 정권을 하게 되고 아하. 그럼 미국은 완전히 저기서 손을 떼고 이스라엘이 지역적 패권을 가지고 친미 정권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의 개발을 하겠다. 아마 이 부분이 트럼프한테 가장 솔깃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국내 정치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대법원 판결에다가 아이스 문제에다가 예. 중간 선거를 놓고 근데 이게 이제 도박인 거죠. 길어지면 이게 악재가 불죠. 되는 것이고 예. 또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악재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좋으니 트럼프 생각에 이것은 도박할 필요가 있고 도박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과연 성공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는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런데 미국 지금 여론을 보면 뭐 관세 협상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미 판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단속 때문에 뭐 무고한 시민들이 총격에 사망하고 게다가 앱스타인 파일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덮기 위해서 그런 걸 덮기 위해서 물론 이게 하나의 이유는 아니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이렇게 치는 게 참 정말로 그냥 뭐 오늘 조간신문 제목 보니까 중동 도박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정말 도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란을 공격했지만 출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보기에는 미국이 이란에서 이제 미국과 협력 가능한 정권 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47년간 고강도 제재소에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 왔던 이란 국민들이 이런 폭압 정권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는 일부 환호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친미로 돌아서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이 하메니가 제거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유화스러운 정권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미국과 지속 가능한 협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했던 장밋빛 그 플랜은 실행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약하다. 그 레짐 체인지 말씀하셨으니 그 질문으로 먼저 좀 여쭐게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끝나고 나서 이란 국민들에게 움직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이란 국민들에게도 약간 이제 선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는 그게 마두로처럼 로드리게스가 존재해가지고 사실 그때도 로드리게스가 과연 군부나 지방의 밀리샤들을 민병대들을 제압할 수 있냐, 마약 카르텔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지만 저게 계속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도박이 뭔가 착각해서 오판을 할 수가 있다. 당장에 이란이 최약체가 된 건 맞지만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길게 하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욱이 2003년에는 지상군을 투입하고도 미국이 원하는 강한 이라크 정부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란은 더욱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부에서도 이게 잘못된 도박이다. 실패할 도박이라고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벌써 지금 뭐 후계자로 꼽히는 여러 사람들이 미국과 협상 없다 뭐 이런 말도 언론에 밝히고 있고요. 뭐 이란을 침공하는 명분으로 그 민주화 시위를 내세웠지만 실제 요 직전에 1월, 7월, 8일 막 시위가 그 성공 직전에 갔을 때 왜 실패했느냐? 바로 트럼프가 도움이 가고 있다. 그 관공서를 접수하라. 그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성명이 나오면서 그게 자극받은 일부 시위대가 이제 폭력으로 바뀌면서 52개의 모스크가 방화되고 경찰이 파괴되면서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 시위를 방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란은 그 폭압 정권에 무너지는 데 기대는 있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생적 능력에 의해서 오히려 평화롭게 시민의 연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지는 게 훨씬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죠. 생각해보면 지난해 한 12월부터 이제 이란에서 반하메네이 집회 같은 게 많아졌고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에 뭐 유혈 사태 나면서 뭐 수백 명이 죽으면서 이게 뭐 진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민초들의 자발적인 항쟁이 성공하지 못하는 국면이었는데 이렇게 또 도박을 했으니까 더 성공하기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이란 내에 뭐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지금 친 하메네이 후계들이 계속 지도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데 뭐 그렇다거나 또는 뭐 개혁파 시민 세력이나 이런 게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때 아랍의 봄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고 이 박수를 쳤는데 예. 실제로 대안적인 우리나라처럼 시민이 대안이 되는 대련 세력이 내부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뒀으면 신정 정체가 무너지고 더 개혁적인 정부가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미국이 들었으면서 반미 여론으로 결집하게 되고 오히려 신정 정치를 유지할 명분을 주게 되거든요. 만약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은 신정 정권에 하도 뭐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만약 없앤다면 그 다음 세력은 군부예요. 저 군부를 누가 잡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 군부는 결국에는 이란 혁명군은. 혁명 수비대가 네. 그대로 또 이어가겠네요. 네, 뭐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랍의 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나 예멘이나 리비아나 시리아에서 그 권력을 지탱하고 있던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못했다고 돌아서면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약 20만 명은 이 사람들이 권력이고 무력을 가지고 있고 약 40%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불가능한 게 알리 하메니라는 상징적 인물 하나 제거된다고 해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이 무너지기를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하. 우리나라처럼 뭐 촛불혁명, 네. 응원봉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애초에 있어서 오히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요, 이 하메네이의 이 존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훨씬 더 이란 국민들에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좀 보시죠.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하메네이 사망 사실을 순교라고 표현하면서요, 울면서 발표하는 영상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예, 다소 좀 생경했습니다. 예전에 뭐 북한 뭐 김일성 또는 김정은 사망을 전하는 북한 앵커가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란 국민들에게는 하메네이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뭐 37년 철권 통치 독재자 이런 꼬리표도 붙잖아요. 우리 뭐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하실 예. 것 같은데. 지금 알리 하메니가 우리가 어떤 포괄적 어떤 정권 이제 독재자로만 각인돼 있는데 예. 동시에 이게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인 리더입니다. 네. 전 세계 시아파가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3억 명의 정신적 리더죠,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아파에게는 이 교황청의 교황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그 동시에 19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영웅적으로 이끌었던 그 이제 정신이 남아 있고요. 그때 대통령을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도 잠시 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리더와 어떤 통치의 노하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독재자의 제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지도자, 이거는 이제 그 하메니의 통치자로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영적 지도자 제거에 대한 공감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심정이죠. 예, 영적 리더, 교황 정도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존재감인지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받은 이란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뭐 제가 뭐 아주 상세하게 군사력을 분석하지 않아도 세계 최강 미국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건 딸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지금 잠궜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죠. 도간의 던지가 맞고 최약체는 맞고 이란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세계에 깔끔한 전쟁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저들이 이제 도간에서 결국은 고양이를 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게릴라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계속 저렇게 타격을 하면서 위협을 줄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 IS 때 있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국제 테러리즘이 예.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깔끔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를 이란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지상군이 못 들어온다. 예. 그러면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고 또 빠지고 때리고 빠지면 계속 지금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면 예.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금방 일어날 겁니다. 아하. 마가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몇 명의 희생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까는 겁니다. 예, 예상된 일 이렇게 그 표현했죠. 뭐냐면 당분 조금은 참아라. 희생은 있다. 그러나 곧 끝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안 끝나고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 보세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도 반전 여론이 미국 내부에 많은데 이란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계속 피해를 주면서 미국 여론이 움직여서 미국이 나가게 하는 거. 예. 이게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이란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란은 약하지만 미국을 이길 수 없지만 미국도 못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참고로 CNN이 계속 일면에 온라인에 띄우고 있는 게 쿠웨이트 국방부를 인용해서 여러 대의 미 군용기가 추락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공격이 이란도 나름대로 계속 거세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 공격에서 이스라엘 정부 발표에만 9명의 또 시민이 희생당하고 또 미군 희생도 나고 또 쿠웨이트에 있는 미 대사관이 폭격하니까 우리보다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탄도미사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재고가 동나면은 잠잠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시설이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우리가 정보 확인이 안 되지만 예. 그 일산 하루 400대 이상의 또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라크 전쟁하면서 IS라는 괴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인구가 1억 명이나 되는 예. 이라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이제 가격할 수 있는 이 저항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면에서 이게 국제 테러리즘으로 번지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늘 공포스러웠습니다. IS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시리아 사태 그 이후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이 무기를 가지고 독재자 하나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싹 클린하게 끝난다는 자체가 환상인 겁니다. 예. 세계 전쟁을 보면 지금 봅시다.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도 10년 이상 갔죠. 소련도 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다는 트럼프가 지금은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게 성공할 수 없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3년에 이라크 전쟁도 일주일 만에 끝났다 그러고 함대에 그 헬리콥터 타고 내리면서 부시가 아주 그렇죠. 멋진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년 갔습니다. 그 테러가 빈발해질 수 있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이 예상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격을 또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외신을 또 확인해 보니까 이란 매체에서 지하에 있는 드론 함대, 드론 부대를 또 영상을 고의적으로 또 공개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 드론으로 공격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공격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접경인 다른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여러 나라에도 계속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서 항로나 이런 것도 다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에 가장 또 다른 이제 위험스러운 측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걸프 6개 아랍 국가와 이란 간에는 극단적인 갈등과 긴장 관계는 없었습니다. 예. 흔히 이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미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제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당장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이제 자국 대사를 소환했고 예. 또 사우디나 이런 카타르나 쿠웨이트도 자국 영토를 이란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예.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어떤 보복의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또 사우디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미 공군기를 이제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그야말로 중동은 어떤 평화라고 가는 길목에서 이번 전쟁으로 같은 이슬람 국가까지도 어떤 갈등과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가속화시키는 훨씬 더 불안한 요인이 커진 거죠. 예. 이것이 이번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입니다. 예, 지금 이 지도를 그대로 보시면 이란 황토색으로 칠한 거 밑에 보면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로 유명하죠. 이런 나라들에도 저희가 불꽃 표시,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육성급 고급 호텔에서도 드론이 충돌해서 뭐 화재가 나고 등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 주변 국가
외교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뜻을 모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멀리서 지켜보기에는 같은 중동 국가들끼리도 점점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란은요. 아까 레짐 체인지 잠깐 짚었지만 아무튼 하메네이의 그 뜻을 잇는 지도자가 1일 내로 선출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 하메네이가 사실은 순서를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분권 정치가 잘 정착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생필품이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같이 미국을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서 이미 저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외교적으로 왜 주변 국가를 때려서 고립되지 이 측면도 하나 있는데 예. 반대로 건드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확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이겁니다. 미국은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친미 정권까지 확인을 못하지만 좀 더 개혁적인 정부를 서로가 인정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나올지 발표도 안 할 거예요. 발표하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아하. 네. 발표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들끼리 1인자를 정해서 나라를 이끌고 갈 거다. 근데 지금 뭐 라리잔이라는 저 인물도 미국과 협상 안 한다라고 벌써 나왔거든요. 가장 유력한 뭐 서방 언론에서 예측하는 후계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표적 살해당했기 때문에 협상의 틀을 미국이 깬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예. 지금 전쟁에서 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생존권 문제, 극악한 경제 상황에다가 지금 반체제 시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제가 등장하면은 어떤 미국과 어떤 형태든지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야 먹고 사니까 뭐 그런데 지금 정권보다는 우선 유화적인 정권을 쓸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트럼프가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40명이 죽었으니까 다 죽었는데 내가 그 다음을 이을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라리자니가 안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쪽에서 뭘 흘리냐 하면 실제로 라리자니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는 게 또 미국에 나오고 있어요. 예, 대화 중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대화 중인 게 라리자니는 부인을 했는데 미국 예. 쪽에서는 그게 마치 라리자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약간 바닥갈기냐 하면 이게 미국한테 협조적이고 핵 포기하면 이거를 그냥 전쟁에 미국이 이 정도 하고 트럼프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이스라엘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예. 그게 세계를 위해서도 어쩌면 지금 차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튼 하메네이를 제거했으니까 뭐 그 정도에서 만족하라라고 미국이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라리자니는 대화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좀 물밑으로 그런 협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살해당하고 이란이 공식적으로 40일간 내도 주간을 이스라엘에서 41일 동안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침묵과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란에서요?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그 지도자를 죽였던 사람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발설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애도 기간 동안은 정중동의 모드로 갈 것 같고요. 이 40일 애도 기간 그 이전에 어떤 물밑 협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잠깐 좀 더 가까이서 이란 상황을 하나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공습 과정에서 이란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65명이 숨졌다. 이렇게 이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이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요일이고 주말이고요. 토요일이 등교일이라서 뭐 이제 월요일처럼 등교를 처음으로 한 상태인데 여기에도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사회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오폭이 아닌 거고요. 아니 하메네이를 찾아내서 예. 죽이는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오폭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마스를 제압할 때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때렸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게 숨어 있다. 또는 예. 근처에 이 군인이 있다. 또는 테러리스트가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방식이고 예. 지금 네타냐후 국제 사법재판소에 이거 지금 전쟁 전범이죠. 범죄자는 전범이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되고 저 국제법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병원을 공격했을 때 여기 사실은 병원 아니라 비밀 기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죠. 저 초등학교 여자 초등학교라고 알려졌는데 저기도 뭐 그렇다라고 미국이 발뺌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UN 통계로 165명 오늘 공식 성명이 나왔고요. 예. 이란 정부 당국자는 과장될 수 있었으니까 뭐 엄청난 일이고 그래서 이란 외교부 공식 성명은 그곳에서 소위 이스라엘이 미국이 찾고 있는 커맨더 사령관이 있으면 내놔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성명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이번 전쟁에서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멍에 어떤 전쟁 범죄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오히려 그 하메니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위대들의 그 잠재력을 아주 희석시키는 그렇죠. 굉장히 나쁜 결과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하면서도 이게 뭐 정치적인 거 모르겠고 죄 없는 어린이들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부상자도 5명, 사망자 3명, 그리고 숫자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또 뭐 수백 명이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미군 56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수치가 맞붙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저희가 숫자를 여쭙는 건 아닙니다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버틸 수 있다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예. 되는데 버틸 수 없다는 건 전쟁이 아무리 지금 하이텍 전쟁이라도 가가지고 지상군이 가서 항복시키고 무릎 꿇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누가 이겼다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승패가 없어진 상황. 지금 승패가 불면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략가들도 이거는 엔드게임이 없는 전쟁이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 형태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항을 안 하고 제일 좋은 방식은 트럼프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 전부 다 무릎 꿇고 우리 친미 정부 되겠다. 신정 정치 없애고 친미 정책으로 하고 개혁을 완전히 하겠다. 민주화 시키겠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버티는 것이 되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지상군 못 들어올 거야. 그럼 버틸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 누가 승리한다는 걸 누가 얘기하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산발적으로 피해는 일어나고 그렇죠. 테러도 일어나고. 그 뭐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공격은 가능해도.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란은 미국의 초고강도 경제 제재 속에서도 47년간 버텨왔던 저항 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47년 동안 이란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우리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핵시설이나 탄도미사일은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뭐 앞으로 10년, 20년 충분히 버틸 거고 다만 이제 관건은 중국입니다. 그 생필품을 구입할 유일한 생명선이 이제 원유의 한 80%를 중국이 사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필품을 하면서 이제 유지해 왔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석유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란을 미국이 완전 굴복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 중국을 언급하셨으니까 그 질문 드릴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중국이 이란에 해상 수출하는 석유의 80%를 중국이 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인데 그래서인지 중국이 이번에 공습 직후에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도 견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렸을 거예요. 물론 제1의 효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내부의 세력이 트럼프 자신은 북한이나 중국하고 대타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군부들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손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국 여기 때렸을 때는 중국은 제 생각에는 크게 원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중국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도 중국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란이 중국 상선만 유일하게 또는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끊으라. 왜냐하면 이제 그 도간의 던지를 만들고 끊으라 그러는데 중국은 러시아와는 달리 이란한테 무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게 생필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원유를 사주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나라네요. 지금 쿠바를 보면 이해하실 텐데요.
휴메니테리안 인도적인 지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건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속 생명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란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을 그러니까 애초에 견제하는 효과를 이번에 노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견제가 되어버린 것이고 미중 관계에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미국이 이란 공격할 때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25% 이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을 때 바로 중국 외교부에서 초강경 메시지를 냈거든. 그러면 4월에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기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손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국은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은 중국의 핵심 전략이 1대1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모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육상, 해상 모든 실코드를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 중에서도 요충지가 이란입니다. 그 이란 이제 중국이 이란을 포기한다는 것은 1대1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의 압박이 있어도 뭐 중국이 이란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약하죠. 우리가 4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31일부터 4월 2일입니다. 3월 31일.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때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까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김정은의 그게 이입을 해보면 몇 가지 생각, 세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 번째, 2018년에 속아서 비핵화를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가 못 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지금 마두로 때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하메네이 하는 것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하고 적어도 지금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유지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2월 26일 날 열병식에 핵하고 미사일을 다 치워버렸어요. 무기 없는 열병식이었죠. 그건 이 이란 사태를 얘기한 거다. 왜냐하면 10년 내에 그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의 행태에서 불량배 같다고 했지만 트럼프에 대한 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담은 핵 협상에 대한 회담은 불가능해도 회동은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했지만 뭐 트럼프나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톤을 좀 낮췄다 또는 참 조절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히려 3월 말 4월 초에 있을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이 김정은이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이란 사태가. 그렇다고 뭐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번에 에이펙 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럼 제가 좀 거칠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무서우니 김정은이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나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핵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핵이 있기 때문에 이 핵은 미국이 핵을 일시 없애지 못하면 이 이란이 다른 나라에 날리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남한의 결국.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하메네이가 마두로가 제거되는 거 보고 일부에서는 다음은 김정은 차례다. 김정은 차례가 되면 진짜 문제예요.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김정은도 이 협상에서 비핵화에는 안 나가겠지만 트럼프하고는 적어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트럼프도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니 이거는 유지한 차원에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까지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뭐 학습 효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긴장하면서 중동 사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란도 북한의 그로부터 상당히 자극을 받겠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는 2015년 JCPO를 파괴하고 했다가 2018년에 이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파괴하면서 6, 7년 동안에 약 60% 농축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걸 기회를 벌어줬단 말이죠. 그 만약에 이번에도 핵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완전히 관계가 깨진다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란 정권은.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기회에 어떤 형태든지 협상을 또 이끌어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찾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폭격할 거고 또 그럴수록 이란은 더 빨리 이제 핵 무기를 가지려고 할 거고 이런 이제 비극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하나 걱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군부들은 트럼프는 중국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군부는 반중, 반러, 반북, 반이란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결국 그 다음 위협은 북한 핵이다. 그리고 지금 저걸 봐서 북한이 쫄아 있을 거다. 압박을 해야 된다고 부추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마치 지난 하노이 때 뭐 존 볼턴처럼 그렇죠. 거센 말을 뱉어서. 근데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는 맞서면서 반항해서 트럼프한테는 찍혔거든요. 근데 지금 군부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묘하게 트럼프를 뒤에서 자극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예. 아, 또 걱정이네요. 예, 걱정할 게 많습니다. 한반도까지 가져오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3월 말 4월 초에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뤄질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가 좀 우려가 또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중간 광고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쭐게요. 하메네이가 제거됐다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란 뭐 사람들은 막 땡큐 트럼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근데 이란 내에 있는 사람들은 히잡을 쓴 여성들은 뭐 울고 슬퍼했거든요. 정확히 이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것에 이란 사람들의 여론이 어떨까? 여론이 파악이라는 게 가능은 할까요? 뭐 저는 뭐 이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정확하게 이런 겁니다. 그 알리 하메니 지금 이란 인구의 70%가 7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구의 70%가. 혁명은 낡은 구호죠. 그래서 이 지금 SNS로 이 글로벌 시대에 아직도 이런 폭압 정권은 싫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바꿔야 됐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꿀 건가에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이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팔레비 왕정의 지지자들이고 그 친구들이 바로 78년에 잔혹한 피의 학살을 해서 이제 민중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호를 이란 국민의 여론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그렇죠. 그 우리도 6대 4만 대도 4의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어떤 그 반체제 시위를 이란 전체 여론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정권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나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과 협력하는 정권도 우리가 과연 지지할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떤 미국과 협력하는 소위 말하는 왕정 체제의 복귀는 싫다. 이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저희가 1분만 쉬고 바로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타민의 가치는 흡수력. 돌파하라. 하루틴. 리포점으로 비타민의 흡수력을 높이다.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늘 내 곁에서 꽃이 되어준 사람 고맙네. 앞으로도 아내와 걸어갈 길들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르모통.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예, 중동 정세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이 하메네이 제거 작전,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앞으로 정세는 어떻게 될지 두 분께서 마무리 발언 겸 좀 전망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본질이 흐려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헤게모니를 가진 새로운 중동 정책의 작은 부분이고 그건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의 전쟁에서 가자 학살이 이루어지고 가자 지구가 완전히 점령당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합의가 소유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국 두 국가 솔루션이 유일한 해법인데 그게 바로 서안 지역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서안에 대한 점령을 최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안 지역의 현재 불행하게도 82%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60만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 독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193개국 중에서 15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지만 그걸 마지막 저항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이란이었습니다. 예. 이란이라는 위험만 제거한다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본질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중동은 K-팝과 한류가 지금 최고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엉덩이를 가진 적이 없어요. 또 우리는 한미동맹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단민족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갈구하는 누구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그 사태와 전쟁의 방관자로 있는 것보다는 어떤 평화 이니시에이터로서 적극적으로 앞서는 그런 노력도 이제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커진 걸 저희가 잘 인식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고요. 지금 유엔이 재구시를 못하지만 이것은 유엔 우리가 생각해서는 뭐 독재자 하나 처치하는데 힘 있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이 계기로 트럼프가 이번 계기로 2기에 와서 전쟁을 공격을 한 게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전쟁을 더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1월에 NIT 뉴욕타임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중간선거가 왜 필요해. 이게 가지고 있는 진심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쟁은 벌어지는 게 유감이지만 미국도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고 나오는 게 그래서 트럼프도 이런 말을 했어요. 3, 4일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다. 저는 어느 시점에서 전쟁을 하고 지상전 투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차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좋아하는 아까 말씀하신 중동에서 뭔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도 그냥 매일 그냥 평화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 역할을 지금 터키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좀 간접적으로 협력을 했었더라도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 나중에 평화가 회복된 다음에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마워하겠습니까? 이게 외교적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좋고요. 우리 저희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고 또 테헤란 중심에도 서울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안이 마냥 먼 나라에서 있는 일이구나 외신 국제면의 어느 한 소식이구나라고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도 세계 속에서 그 정도보다 훨씬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좌담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늘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중요한 속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외교부가 중동 지역 7개 나라에 대해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란에 한 60명 정도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다 대피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또 큰 이상 없이 또 대피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수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요동치는 중동 상황과 국제정세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도 미국과 중동 현지의 취재진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뵙겠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